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연자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학습 주제는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하죠? 이번 시간에는 자유낙하 운동의 의미, 그리고 이때 일어나는 힘에 의하여 자유낙하 운동 시 일어나는 속력의 변화, 즉 운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00쪽에서 103페이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 활동지는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해당합니다. 인트로입니다. 낙하 훈련을 하는 군인,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이 낙하하는 동안 속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속력 변화는 과연 어떤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래쪽 사진 보면 너무너무 뭔가 무섭지 않나요? 사실 번지 점프를 선생님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번지 점프를 하거나 이렇게 낙하 훈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단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위쪽 부분에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겠죠? 운동을 한다. 이런 운동 방향. 그렇다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내려갔을 때 작용하는 힘 어떤 것이 있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즉 중력이라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력 변화의 작용에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 힘은 중력이고요. 물체 운동 방향은 아래쪽입니다. 이때 중력에 의하여 낙하하는 동안의 속력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속력이라는 것은 지구가 물체를 지구의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물체를 떨어뜨렸을 경우에 물체가 아래쪽으로, 즉 지구 중심 방향 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이 방향을 아래쪽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 보이시죠? 이것을 아래쪽이라고도 하지만 지표면의 수직이다라고 해서 연직 방향이다라고도 합니다. 연직 방향, 지표면의 수직 방향이다라는 것. 이러한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모션 캡처 또는 모션샷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운동을 촬영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주제 어떤 것인가요? 자유낙하 운동이죠.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위쪽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 사실 시간 0.1초 간격 시간으로 보게 되면 위치가 저렇게 변하게 되겠죠. 이 각각의 위치들을 합하여서 이렇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 보면 교과서나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서 보면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위치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이 모션 캡처, 모션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시간에 따른 위치를 이렇게 합성하여 사진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김지연 선생님과 선생님이 직접 촬영을 한번 해 보았는데요. 사진 테니스 공을 이용하였고요. 지금 보면 여기 0점 보이시죠? 여기 0점에서 공을 놓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면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합성되어서 한 장의 사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면 인상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요? 여기 보면 간격, 이 테니스 공 사이의 간격이 점점 어떻게 되나요? 더 넓어지고 있는 것 보이시죠? 멀어지고 있죠? 이 간격을 보고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방향은 아래쪽이다라는 것 또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와의 마찰이 없을 때 지표면 근처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중력만을 받아 떨어지는 운동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때 작용하는 힘, 중력 체크하실 수 있겠죠? 운동 방향. 운동 방향 아래쪽입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그 물체 운동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때 속력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운동하는 방향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죠, 여러분.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동하는 방향, 그리고 이게 운동 방향이고요. 작용하는 힘 어떻게 되냐면 중력의 방향 역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예는 번지점프, 낙하훈련, 스카이다이빙, 그리고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릴 때 이런 경우가 바로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예가 됩니다. 2번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에는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에 의하여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용어를 합하게 되면 중력에 의하여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하여 중력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력에 의해 속도가 얼마나 증가할까요? 옆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0초일 때 0m/s, 1초일 때 9.8m/s, 2초일 때 19.6m/s, 즉 9.8m/s씩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1초당이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자면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1초가 지날 때 속력이 9.8m/s가 증가한다. 또 역시 1초라는 시간이 지날 때 9.8m/s라는 속력이 증가하게 되고요. 1초가 시간이 지났을 때 9.8m/s라는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생각하게 되자면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이었죠. X축 변화량이 1초 그리고 Y축 변화량이 9.8m/s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9.8이 되고요. 단위가 m/s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 9.8m/s 제곱이 중력 가속도 크기가 됩니다. 9.8m/s 제곱. 그래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교과서에 나온 용어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는 물체의 질량, 크기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즉, 속력과 낙하하는 시간은 비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 속력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9.8이었었죠. 기울기는 9.8이고요. 이것은 중력, 가속도,
크기였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크기다라는 것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 정리해 볼 것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크기와 질량이 다른 물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프공, 여기 보이시죠? 골프공이 있고 45g인 골프공, 그 다음에 2.7g인 탁구공. 질량이 현저하게 차이 나네요. 크기는 비슷하지만 물론 크기가 다른 농구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크기와 질량이 다른 물체들을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 운동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즉 공기와의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때 크기와 질량에 관계없이 모든 물체는 지면에 동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림 보이시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 언급했었던 중력, 가속도 9.8이라는 값이 같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시에 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과학하자 과자사이언스 진현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